자, 2022년도 내년도에 미디어와 엔터의 전망을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안진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위드 코로나로 기대가 한껏 부풀었던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또다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시 좀 오미크론 변수가 좀 재발이 되면서 좀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SM, NCT라든지 JYP, 뭐 트와이스 같은 다수 아티스트들의 연말 콘서트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좀 강화에 따라서 콘서트 일부가 좀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좀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연말 기점으로 이제 개최를 시작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 월드 투어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코로나로 다시 재발하면서 이제 엔터주가 조정을 받는 것들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콘서트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기존에 또 벌어놓은 돈도 꽤 많더라고요. 엔터가 생각보다는. 자, 엔터테인먼트주들이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수익성,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NFT라는 개념들을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엔터 관련주로 인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으로는 이런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NFT 관련 비즈니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발표를 한 사례는 하이브가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미국의 JV 설립을 통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NFT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뒤이어서 이제 SM 역시도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NFT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익의 가시화는 아마도 내년에 상반기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해외에서는 그런 유명인들의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스타다 마이클 조던이다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데뷔했던 첫 경기에 그 입장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NFT화 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막 팔더라고요. 국내에도 뭐 하이브에 뭐 BTS가 첫 콘서트를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굿즈로. 그렇죠. 1년 넘버를 이제 부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럭셔리 제품의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공급인데 수요는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제 거래가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시장으로, 자산 시장으로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NFT 관련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상반기 1분기부터 엔터 위에 다른 컨텐츠들의 사업도 이제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1분기부터는 이제 웹툰 웹소설 기반이 나오고요. 2분기 때는 게임 비즈니스 런칭,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JV 설립을 통한 하반기 NFT 비즈니스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월드 투어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이제 본업 플러스 이제 신사업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엔터 같은 경우가 미디어나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섹터 로테이션이 돌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저점 매수를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도 있는, 물론 진단 놓고 봐야 되겠지만,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엔터테인먼트 2위로 등극한 디어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총이 2위까지 올랐어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0일 날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거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YG나 뭐 JYP의 시총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매출 자체가 거의 마진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심플한 비즈니스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마지막까지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분기 실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쉽게 말해서 팬 플랫폼 커머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위 사업자는 위버스, 그리고 2위는 SM의 디어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일단
디어의 플랫폼에 MAU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커머스의 ARPU를 상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디어의 성장 전략이고 아티스트와 1대1 메신저를 교류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여성 비율이 9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 비중이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1분기 내에 이제 해외 쪽 아티스트들의 입점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좀 더의 구독 비중을 좀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00%좀 유료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월 정액으로 한 4,500원, 한 8,000원 정도 이제 구독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비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원가단에서는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마진 확보나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네. 하여튼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청소년 팬덤층이 워낙 두텁다고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네. 자, 올 한 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 열풍이 상당히 호기였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당연히 이어지겠죠. 질문 자체가 온문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킹덤을 시작으로 굉장히 좀 K 콘텐츠의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되는 시점이었고 특히나 네. 이제 오징어 게임 기점으로 전반적인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흥행의 실적이 좀 많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경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넷플릭스 공개된 오리지널 제품인데요. 작품인데요. 네. 공개된 지 한 24시간 만에 글로벌 TV쇼 1위를 달성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신기록을 달성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공개작인 12월 24일에 고요의 바다 공유 씨와 이제 배두나 씨 주연의 이제 고요의 바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OTT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해외에서 생소한 스토리와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가 좀 맞물리면서 인생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까지 좀 더해지는 이런 스토리가 좀 신선함과 더불어서 제작비 측면에서도 이제 OTT 산업에서 보면 한국 콘텐츠는 굉장히 좀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미디어 관련 엔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효하다라고 하셨으니 네. 전략은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최선호주를 몇 가지 선택해 주시고 그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 컨텐츠 이외에 이제 미디어나 게임 그리고 NFT 비즈니스까지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시점이 2022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로는 이제 대형주로는 CJ ENM을 탑픽은 CJ ENM. 네, 드리고 있고 이제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뉴랑 키이스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NEW하고 키이스트. 네, 네. CJ ENM을 보시는 이유는? EN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SM 엔터를 인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까지 다 더해지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이런 미디어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음악 엔터 사업 부분까지 더해지고 더불어서 이제 티빙이라는 글로벌 OTT에 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국내 OTT 플랫폼까지도 이제 잘 사업을 꾸려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제작부터 이제 플랫폼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15배에서 17배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 엔터 미디어사들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타픽까지 들었습니다. 시간 맞춰 끝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 안진아 연구원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이 팔던 삼성전자를 사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외국인이 산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